자, 그럼 볼게요. 자, 두 가지 개념입니다. 자, 먼저 경제, 이건 똑같아요. 고대도 고려도 조선도 똑같아요. 머릿속에 딱 경제하면 요거 두 개를 떠올리셔야 돼요. 자, 하나는 수치 개념. 이거는 뭐냐면 국가가 일단 돈이 있어야 돼요. 국가를 운용시키려면. 그러면은 이 국가는 돈을 어디에서 걷어가느냐. 이 부분이에요. 돈을, 세금을 어디에서 걷느냐. 이거예요. 이게 수치 개념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어디에서 걷겠어요? 땅에서 걷는 거예요. 토지세를 징수한다.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어디서 걷냐면 공납.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는 그 지역에서 잘 나는 사과나 배나 뭐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생선이나 이런 특산물들을 냈어요. 그래서 공납 특산물을 징수한다.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노동력이죠. 노동력. 왜냐하면 아직 이 시기는 토지 생산력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납부해서 충당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가장 어떤 그 생산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인간의 노동력. 이게 굉장히 큰 가치예요. 그래서 노동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군대 가는 거, 하나는 공사장 가는 거. 이렇게 두 가지예요. 요역과 군역.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낸다는 거. 근데 이게 요런 관념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왕토 사상이라고 하는 걸로 묶여져 있어서 이런 어떤 세금을 결국 누구한테 내는 거냐면 요 국가한테 요렇게 내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합의한 거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게 이 국가 안에 있는 국민들이 합의를 봐가지고 이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을 어느 사업에다 쓰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합의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논의해가지고 이 돈을 어디다 쓸 건지 이렇게 합의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합의는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국토나 영토나 이런 거 백성들이 다 은혜를 입는 거는 왕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내가 여기서 경작해서 생산물을 만들어서 먹고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불하는 거예요. 왕한테.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세금이 일단 주된 세금이 나오는 곳이 어딜까요? 여기예요. 토지세. 왜냐면 이 시기에 이 정근대 사회에서 직업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많은 직업군이 누구겠어요? 농민이에요. 90% 가까이가 농민이에요. 이 시기는. 그러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제 파트에서 이렇게 수치 제도를 하나 보는데 특히 이 토지와 관련된 내용을 한 번 더 깊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자, 그러면 넘어가서 토지 개념. 자, 이 토지 개념도 정의를 좀 잘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토지의 개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요렇게 소유권. 자, 근데 아직 쓰지 마세요. 제가 이 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꿔드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론서나 교과서상의 표현이에요. 자, 일단 토지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완전히 지배하는 권리. 내가 완전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매할 수도 있고 증여할 수도 있고 상속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냐면 이걸 가진 사람은 땅을 가진 자 또는 땅을 소유한 자. 일단 이렇게 쓰세요. 땅을 가진 자. 자, 그런데 이제 토지 개념에는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조세를 거두는 권리. 그래서 토지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 수조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하게 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조세, 징수권을 가진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땅에서 나오는 세금만 걷어갈 수 있는 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작권이에요. 자, 경작권,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권리고 보통 소작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요거는 땅을 일구는 자. 자,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완전하게 토지를 소유한 거고요. 여기에서는 조세만 거둘 수 있는 징수권을 가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밭을 가는 권리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밭 가는 권리를 가지는 걸 뭐라 하냐면 소작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땅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땅을 빌려가지고 경작만 하는 거예요. 땅을 일구는 자. 이런 관계들이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제가 지금 직업군이 농민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많은 농민들 중에서도 이거보단 이게 절대 다수예요. 그러니까 빌려서 경작하는 소작농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건 내 토지가 아니지만 내 집이 아니지만 내가 여기에서 뭐 월세를 살고 있어도 이걸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권리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관점으로 좀 뒤집어서 바꿔볼게요. 이건 뭐냐면 내가 내 집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건물주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건물주는 조금 다르죠? 이거는 뭐냐면 아예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세금만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월세 받을 수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거기에서 빌려 사는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세 가지 개념 중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 개념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토지를 지급했다. 관리들이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관리들이 이제 월급을 받게 되면 토지를 지급했다. 교과서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이렇게 소유권을 줬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뭘 줬다는 거예요? 이걸 줬다는 거예요. 수조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표현 자체에서는 토지를 지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토지 지급했다는 게 완전히 주는 권리가 아니라 뭐 하는 권리? 조세징수권을 주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가 되면 내가 어디 건물에서 세만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준 거지 그 건물 자체를 준 게 아니라고요. 요렇게 주는 거라는 거. 수조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시기마다 표현을 다르게 해요. 주는 토지의 명칭을 다르게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명칭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가셔서 보세요. 자, 고대. 자, 고대에서는 두 가지가 지급됩니다. 고대 관료들에게 두 가지가 지급돼요. 자, 뭐가 지급되냐면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자, 하나는 관료전, 그 다음에 하나는 노급.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급이 됩니다. 그죠? 근데 관료들이 뭐 더 좋아한다고요? 이거 더 좋아한다고요. 노급 더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보세요. 요거는 명칭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이거 누가 받는 거냐? 관리들이 일한 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관료전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면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녹읍이에요. 근데 얘랑 얘의 공통점은 뭐냐면 조세징수권. 즉 뭐냐면 요거 수조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공통점으로 들어가지만 이 노급은 차이가 있어요. 얘랑 다르게 바로 요 읍 단위에 묶여져 있는 읍 단위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세징수권 자체를 읍 단위로 주는데 읍 단위에 묶여져 있는 토지를 일구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경작권만 가지고 토지를 일구는 사람들. 그러면은 저런 사람들의 노동력을 갖다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징발권까지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왕은 어떻게 한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다. 근데 이게 왕권이 약화되는 경덕왕 시점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 노급이 다시 부활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고대에는 관료들에게 주는 토지의 명칭을 요렇게 했고 요렇게 지급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고려 시기로 가게 되면 그 명칭이 달라져요. 그리고 뭐 주는 내용이라든지 방식도 조금 달라지겠죠? 근데 고려에는 그러면은 관료들한테 뭐를 주느냐? 자, 요런 표현을 씁니다. 전식과. 요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이렇게 항상 준다라고 했을 때 뭐를 주는 거다? 수조권을 주는 거다. 수조권을 주는 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게 조선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조금 내용의 방식은 바뀌어요. 명칭도 달라지고요. 뭐라고 할까요? 과전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경제 파트에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 20문항밖에 안 나오는데 이 중에서 경제 파트에서 우리가 랭킹 1위로 빈출로다가 꼽아야 되면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단독 문제로.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요렇게. 자, 이게 토지 개념입니다. 자, 역시 이것도요, 이제 왕토 사상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자, 이 중에서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자, 요거만 하나 체크할게요. 뭐만 체크할 거냐면, 이게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게 이제 토지와 관련된 개념인데, 여기에서 왕한테, 국가한테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국가가 이제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세금을 조금 이렇게 낮춰줘가지고 한 10분의 1 정도만 내게끔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낼까요? 세금은? 그럼 너무 불쌍하잖아. 이게 영자권 얘네 보고 내라 그러면 너무 불쌍한데. 세금은 누구만 내는 거냐면 이거 소유권을 가진 사람만 내는 거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관리들이 토지를 지급받아서 갖고 있는 여기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세요. 집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가지지 않지만 그냥 월세 받는 사람 따로 있는데 결국 우리가 뭐 보유세 뭐 이런 거 내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누가 내는 거예요? 집 많이 가진 사람이 내는 거잖아요. 세금은. 그래서 땅을 가진 자만 내는 거예요. 왕한테. 이거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 우리가 그런 관념이랑 같이 비교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신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먹고 있는 음식 이런 거 다 신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교회 갔을 때 항상 뭘 내죠? 11조 내잖아요. 나의 10분의 1 이렇게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어떤 관념적인 사상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